고혈압 약물 치료의 일반 원칙. 고혈압의 유병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전혀 없는데도 혈압을 반드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까요? 한번 고혈압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하는 것일까요? 고혈압은 관상동맥 질환, 우렬성 신부전, 허혈성 및 출혈성 뇌질환, 신부전 및 말초동맥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따라서 고혈압을 적절히 치료함으로써 환자들의 여러 심혈관 질환 및 신장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은 환자 개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결론적으로 증상이 없어도 혈압이 높다면 혈압약을 처방받는 것이 더 도움이 되며 평생 복용하면서 혈압을 조절하는 것이 다른 질환들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혈압이 너무 높지 않다면 식이요법 및 운동 등의 생활요법으로 먼저 시도해본 후 충분히 혈압을 감소시킬 수 없을 때 약물 치료를 함께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혈압을 치료하는 데 있어 약물 치료의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혈압 약제를 언제 시작하고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 병용요법을 하게 되는지, 약물 치료 이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추적 관찰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혈압 약제를 언제 시작하고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 병용요법을 하게 되는지, 약물 치료 이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추적 관찰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혈압 약제의 처방 원칙. 고혈압 약물 치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환자의 혈압의 정도 이외에도 연령, 흡연,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질환의 가족력 등의 위험인자 여부, 표적장기의 손상, 심혈관 질환의 유무 등에 따라 약물요법을 시작할지 결정합니다. 이렇게 약물 치료가 결정되면 즉각적이고 강력한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적인 환자에서는 비교적 저용량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약효가 24시간 지속되어 1일 1회 복용이 가능한 약을 선택하며 1일 1회 복용이 가능한 약을 처방할 때는 가급적 최저 최대 효과비가 0.5 이상인 약이 좋습니다. 다음은 두 약제에 대한 최저 최대 효과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A약은 최저 최대 효과비가 75%로 최저 최대 효과가 45%인 B약보다 24시간 동안 약 효능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최저 최대 효과비가 0.5 이상인 A와 같은 약제가 약효가 24시간 지속되어 임상에서 1일 1회 복용이 가능하며 결국 이런 약이 환자의 순응도를 높여주며 혈압 변동을 최소화하여 혈압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신 것처럼 최저 최대 효과비가 0.5 이상인 약은 환자의 순응도를 높여주며 혈압 변동을 최소화하여 혈압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1일 1회 투여로 부족한 경우는 2회 이상 나누어 투여하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다면 어떤 약제를 선택해야 하는지도 중요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압 수치보다는 환자의 임상적 특성과 동반 질환에 따라 약제를 선택합니다. 현재 강압작용이 효과적이며 안전성이 입증되고 부작용도 비교적 경미하여 1차 약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혈압 약제는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베타 차단제, 칼슘 차단제, 사이아자이드 또는 사이아자이드 유사 이뇨제가 있습니다. 이들 약은 용량을 조절하면 강압 효과의 강도는 서로 비슷하지만 개개인의 강압 및 장기적 심혈관 예방 효과와 부작용 발생에 있어서는 차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환자가 다른 질환을 동반하거나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도록 고혈압 약제를 선택합니다. 한 컷 뉴스입니다.
질환에 따라 고혈압 약제를 달리 선택해야 할 텐데요. 고혈압 환자에게 약물 치료를 할 때에는 1차 고혈압 약으로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베타 차단제, 칼슘 차단제, 이뇨제 중에서 선택하며 고혈압 환자에게 약물 치료를 할 때에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환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질환에 따라 적응증, 무증상 장기 손상 등을 고려하여 고혈압 약제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는 심부전, 당뇨병성 콩팥병, 심근경색 후 등 여러 상황에서 사용하며 베타 차단제는 심부전, 관상동맥 질환, 심근경색 후에 유용합니다. 칼슘 차단제는 관상동맥 질환이나 노인에게 흔히 사용하며 이뇨제는 심부전 환자나 노인의 수축기 단독 고혈압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혈압 약제의 특성에 따른 적응증과 금기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는 심부전 환자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단백뇨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당 및 지질대사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 마른 기침이 흔하고 드물지만 브레디키닌 농도가 증가하여 혈관 부종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부작용은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에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에 비해 빈도가 더 적습니다. 양측성 신동맥 협착 환자에게 투여하면 심한 저혈압 및 심기능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면 안 되고 태아 독성에 있어 임산부에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베타 차단제는 협심증, 심근경색, 빈맥성 부정맥을 동반한 경우에 흔히 사용하며 이 경우 심장 선택성이 높은 베타1 선택성 베타 차단제가 추천됩니다. 또한 심박수가 높고 비교적 젊은 환자에서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천식이나 만성 퇴색성 폐질환, 2에서 3도 방실 전도 장애가 있거나 말초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는 조심하여야 합니다. 또한 혈당 및 지질대사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내당능 장애, 대사증후군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E형 협심증 환자에서도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아테놀롤은 다른 고혈압 약에 비하여 뇌졸중 예방 효과가 열등하므로 1차 약으로 추천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칼슘 차단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속효성 칼슘 차단제는 빈맥을 초래하며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고혈압 약으로 더 이상 권고하지 않으며 대신 서방용 칼슘 차단제를 추천합니다. 칼슘 차단제는 관상동맥 확장 작용이 있어 안정형 협심증에 효과적이고 관상동맥 연축에 의한 E형 협심증에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뇨제는 내당능 장애, 지질대사 장애 등의 대사적 측면에서 좋지 않을 수 있고 저칼륨 혈증 등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저용량으로 투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부전 환자나 수축기 고혈압의 고령 환자에서 1차 약으로 투여할 수 있습니다. 한컨 뉴스입니다. 고혈압 약은 특성에 따라 적응증과 금기증이 있을 텐데요. 어떠한 사항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는 심부전과 당뇨병성 신증에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며 신혈관 협착증이 있거나 고칼슘 혈증이 있는 경우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산부에게 사용하면 태아 독성이 있어 금기에 해당합니다. 베타 차단제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에서 흔히 사용되며 빈맥성 부정맥이 있는 경우에도 유용합니다. 하지만 천식 환자에게는 조심하여야 하며 혈당 및 지질대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칼슘 차단제는 노인의 수축기 단독 고혈압에서 효과적이며 협심증 환자에게 흔히 사용됩니다. 이뇨제는 심부전 환자나 노인의 수축기 단독 고혈압에서 사용되며 대사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주의하여야 하며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병용요법 병용요법의 유용성입니다. 일반적인 고혈압 약제는 통상 용량에서 수축기 혈압 10에서 15mm 머큐리, 유한기 혈압 5에서 10mm 머큐리 정도의 강압 효과가 있으므로 수축기 혈압 20mm 머큐리,
이완기 혈압 10mm 머큐리 이상을 낮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기전이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강압제가 필요합니다. 처음 사용한 1차 약의 효과가 없을 때에는 다른 약으로 변경하고 약간의 효과는 있으나 목표 혈압에 도달하지 못하면 용량을 증가시키거나 다른 기전의 약을 추가합니다. 그럼 혈압과 심혈관 위험에 따른 단일 약제 혹은 병용요법의 선택에 대해 잠시 살펴볼까요? 고혈압의 단계나 심혈관 위험인자에 따라 단일 약으로 시작하거나 2가지 이상의 약제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약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용량을 증가하거나 기전이 다른 약을 추가할 수 있는데 서로 작용 기전이 다른 약을 소량 추가하면 강압 효과와 수능도를 높이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용량을 늘리기보다는 서로 작용이 다른 약을 소량씩 추가하면 강압 효과와 수능도를 동시에 높이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컷 뉴스입니다. 혈압을 낮추는 데 있어 다른 기전을 가지고 있는 약물들을 병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단일 약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혈압 조절률이 높습니다. 다음 그림은 한 가지 약제의 용량을 증량하는 경우와 다른 기전의 약제를 병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강압 효과를 비교한 42개의 연구들을 모아 메타 분석한 연구 결과로 약 11,000명의 환자가 포함되었습니다. 가로축은 약제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왼쪽부터 순서대로 이뇨제, 베타 차단제,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칼슘 차단제, 전체 고혈압 약제입니다. 세로축은 약제를 추가하였을 때 예측된 효과에 비해 실제로 혈압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비율로 보여줍니다. 비율이 1에 가깝다면 예측된 효과와 실제 효과가 거의 같게 나타났다는 의미가 되고 1보다 작을수록 예측된 효과보다 실제 효과가 적다는 의미입니다. 하늘색은 기존 약제에 다른 계열의 약제를 추가한 경우를 말하고 파란색은 기존 약제와 같은 약제를 추가하여 용량을 2배로 처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한 가지 약물의 용량을 2배로 올릴 때보다 서로 다른 기전의 약을 추가하는 경우 혈압 조절률이 약 5배 정도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일 약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약을 배합하여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기전이 다른 2가지 고혈압 약물로 치료하는 것은 단일 약 용량을 올리는 것보다 혈압 강화 효과가 일반적으로 더 우수하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배합이 가능합니다.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칼슘 차단제, 이뇨제 중에서 2가지 약물을 병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비교적 좋은 결과를 보여 우선 권장되며 베타 차단제와 다른 기전 약물과의 배합도 가능합니다. 병용요법은 강압 효과를 상승시키고 부작용을 줄이며 환자의 약 수능도를 높여 심혈관 질환과 무증상 장기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2018년 대한고혈압학회 진료지침에서 권장되는 병용요법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칼슘 차단제, 이뇨제 중에서 2가지 약물을 병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우선 권장됩니다. 베타 차단제와 다른 기전의 약물을 배합할 수도 있으나 베타 차단제와 이뇨제의 병용요법은 당뇨병 및 대사장애 등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와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의 조합은 피하여야 합니다. 적절한 저용량 병합요법은 단독요법의 용량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칼슘 차단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말초 부종은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를 병합한 경우 정맥혈관을 이완하는 효과가 있어 칼슘 차단제의 세동맥 이완에 의한 말초 부종의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칼슘 차단제와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의 병합요법을 살펴보겠습니다.
CCB 모노세라피는 칼슘 차단제를 말하고 CCB 플러스 라스 이니비터는 칼슘 차단제와 라스 억제제의 병합요법을 말합니다. 칼슘 차단제를 사용하는 경우 소동맥이 확장되고 모세혈관 내 압력이 증가하면서 체액 삼출이 되어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와 같은 라스 억제제를 함께 사용하게 되면 동맥과 정맥의 혈관을 모두 확장시켜 모세혈관 내의 압력을 감소시켜 부종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티아지드나 티아지드 유사체 이뇨제는 나트륨 흡수 저하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계가 활성화되면서 안지오텐신2가 증가하여 혈관 긴장도가 증가하고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를 병합한 경우 좀 더 이상적인 항고혈압 효과를 보일 수 있으며 이뇨제의 부작용인 저칼륨 혈증의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와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를 병용 치료하는 것은 단백뇨 감소에 약간 더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말기 콩팥부전,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 발생이 오히려 더 증가하여 피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정용량 복합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로 고정용량 복합제 약물이 개발되어 병용요법에 따른 여러 개 약물을 투약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약물의 개수를 최소화하여 치료에 대한 순응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정병합요법 약물은 일반적으로 개별 약물을 합한 가격보다 저렴하여 환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가이드라인에서는 처음부터 복합제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는 쪽으로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럼 고정용량 복합제의 순응도에 대한 효과는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고정용량 복합제를 사용하는 경우와 여러 개의 약을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복약 순응도에 대한 9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로 고정용량 복합제를 사용하는 경우 만성질환에서 복약 순응도를 26% 증가시키고 고혈압 연구만을 따로 분석하였을 때에도 역시 순응도를 24% 증가시켰습니다. 즉, 고정용량 복합제가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복약 순응도를 향상시켜 종국적으로는 좀 더 좋은 임상 결과를 보이게 될 수 있겠습니다. 상황별 고혈압 치료. 고혈압 환자의 상당수는 고혈압 이외에도 비만, 이상지질 혈증, 고혈당증의 대사 이상을 동반하고 있으며 무증상 심내혈관 질환도 드물지 않게 발견됩니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이상지질 혈증, 고혈당증, 혈압 상승이 군집하여 존재하는 상태로 흔히 이용되는 진단 기준은 다음의 5개 구성 요소 중 3개 이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첫째, 복부비만. 둘째, 공복혈당 100mg/dL 이상. 셋째, 중성지방 150mg/dL 이상. 넷째, HDL 콜레스테롤은 남자의 경우 40mg/dL 미만, 여자의 경우 50mg/dL 미만. 다섯째, 혈압 130에 85mm/H인 경우입니다. 대사증후군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에서 치료의 목표는 혈압을 낮추는 이외에도 최종 목표인 심내혈관 질환 발생을 예방하고 사망률을 낮추며 특히 당뇨병 발생의 위험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약물 치료로서 생활요법, 특히 체중 감량과 규칙적 운동은 모든 환자에서 권고됩니다. 생활요법은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켜 혈압을 낮추고 대사 이상을 개선하며 당뇨병 발병을 지연시킵니다. 고혈압약을 선택할 때에는 강압 효과뿐 아니라 대사 이상과 인슐린 감수성에 유리하거나 적어도 해로운 영향이 없는 약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나 칼슘 차단제를 선택합니다. 베타 차단제 중 아테놀롤과 같은 9세대 베타 차단제는 당뇨병 발생을 증가시켜 지질대사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므로 단독으로 장기간 사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혈관 확장 효과가 있는 베타 차단제는 혈당이나 지질대사에 해로운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거나 또는 이들 약과 병용요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와 베타 차단제와의 병용요법은 칼슘 차단제와의 병용요법에 비하여 혈압 강화 효과가 열등함을 고려해야 합니다. 티아지드나 티아지드 유사이뇨제는 단독 또는 고용량으로 사용하는 것은 피하고 저용량 병용요법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고용량 이뇨제는 저칼륨 혈증이나 당뇨병 발생을 증가시키고 지질대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칩니다.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9세대 베타 차단제와의 병용은 피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뇨제를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경우 혈당, 지질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와의 병용요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다음으로 당뇨와 고혈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고혈압이 2배 많이 발견되고 고혈압 환자도 당뇨병의 발생이 약 2배 증가됩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이 공존하면 심내혈관 질환, 뇌졸중, 콩팥 질환을 진행시키므로 위험합니다. 당뇨병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에서는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지속적 칼슘 차단제, 이뇨제 및 베타 차단제를 처방할 수 있고 동반 질환을 고려하여 고혈압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세 단백뇨나 단백뇨를 동반한 경우에는 신기능 보호 효과를 고려하여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를 우선적으로 권고합니다. 어떠한 고혈압약이 더 우월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들이 충분한 강압을 얻기 위해서는 2가지 이상의 고혈압약을 병용하여야 하므로 특정 약을 먼저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의 실제적인 의의는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타 차단제와 티아지드 이뇨제를 병용하는 것은 인슐린 저항을 증가시켜 당뇨 조절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고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차단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의 병용은 신기능 손상 등이 우려되므로 권고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구용 당뇨병 약제 중 SGLT2 억제제는 혈압 강화 효과가 있어서 고혈압량의 용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지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노인 고혈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에서 고혈압을 치료할 때는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하는 정도의 혈압 강화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치료 방침을 결정해야 합니다. 고혈압약의 초기 용량은 젊은 성인의 2분의 1 용량에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며 충분한 강압 효과가 관찰될 때까지 서서히 증량합니다. 다른 동반 질환이 없는 경우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칼슘 차단제, 이뇨제를 1차 약으로 선택합니다. 베타 차단제는 노인 고혈압 환자의 예후를 개선하는 효과가 다른 약에 비해 뒤떨어집니다. 따라서 협심증, 신부전, 빈맥 등의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노인 환자에게는 혈압을 서서히 낮추는 것이 안전하며 약물 사용에 따른 합병증 발생 유무를 관찰하면서 약 용량을 증량합니다. 기립성 저혈압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기립혈압을 측정합니다. 이번에는 관상동맥 질환과 고혈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혈압은 허혈성 심질환의 주요 위험인자로 혈압이 높을수록 허혈성 심질환의 발생이 증가합니다. 급성 심근경색 이후에는 베타 차단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그 외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도 유효합니다. 이외에 다른 허혈성 심질환에서는 어떤 고혈압 약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있는 협심증에서는 베타 차단제와 칼슘 차단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말초혈관 질환이 동반한 고혈압 환자의 약물 치료에는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가 장기적인 심장혈관 사고를 감소시켰는데 약의 고유한 효과와 혈압 강화 효과 모두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고혈압 약을 사용하여도 혈압 조절에 따른 심내혈관 질환의 감소 효과는 나타납니다. 또 동반 질환으로서 관상동맥 질환 및 심부전을 고려하여 치료약을 결정합니다. 베타 차단제의 경우 말초혈관 질환의 증상을 악화시켜 가능한 사용을 배제해 왔는데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며 중등도 이하의 말초혈관 질환 환자에게 베타 차단제가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음이 보고되었습니다. 협심증이나 빈맥 등에 의해 적응증이 된다면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말초혈관 질환과 고혈압이 있는 경우 콩팥동맥 협착의 빈도가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검사를 하거나 치료 과정에 주의를 요합니다. 다음으로 심부전과 고혈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혈압은 심부전의 주요 위험인자이며 심부전 환자의 약 75%에서는 고혈압의 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뇨제, 베타 차단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등으로 고혈압을 잘 조절하는 것이 심부전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심부전 환자에서 혈압 조절의 효용성과 고혈압 약제 간의 효과를 직접 비교한 연구는 없습니다. 좌심실 구혈률이 감소되어 있는 심부전이 있는 경우 베타 차단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알도스테론 차단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네프릴리신 차단제, 이뇨제 등의 약을 사용하며 논디하이드로피리딘 계열의 칼슘 차단제는 좌심실 수축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어 권유되지 않습니다. 알파 차단제는 신경호르몬계 활성화, 수분 저류, 심부전의 악화를 야기할 수 있어 투약하지 않습니다. 빠른 시간에 과도하게 혈압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급성 심부전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성 고혈압성 심부전 상황에서는 심부전의 치료와 동시에 조기에 혈압을 낮추는 치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사용 혈관 확장제와 고리 이뇨제를 병용하여 적극적인 강압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심방세동과 고혈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심방세동이 흔하나 혈압을 잘 조절하면 심방세동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심방세동이 있으면 심방세동의 맥박수 조절을 위해 베타 차단제와 논디하이드로피리딘 칼슘 차단제를 권고합니다. 좌심실 비대가 있는 고혈압 환자에게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가 심방세동의 1차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성 콩팥병과 고혈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만성 콩팥병이란 콩팥의 손상이 3개월 이상 지속한 경우입니다. 콩팥 손상의 지표는 사구체 여과율의 감소뿐 아니라 알부민뇨, 혈뇨 등의 요검사 이상, 세뇨관 기능장애에 따른 전해질 이상, 영상의학이나 병리학적으로 진단한 콩팥 구조의 이상 및 콩팥 이식 등이 포함됩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목표 혈압에 도달하기 위해 보통 여러 개의 약물 치료가 필요한데 모든 종류의 고혈압 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부민뇨를 동반한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는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혹은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약물 선호는 심혈관 합병증보다는 신기능 보호 효과의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당뇨병성 만성 콩팥병과 비당뇨병성 만성 콩팥병에 모두 적용됩니다.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및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는 일반적으로 콩팥 기능 보호 효과를 나타내지만 양측 콩팥동맥 협착증 환자에게는 콩팥 기능 약화를 초래하므로 전신 죽상동맥 경화증 환자에게 사용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뇌혈관 질환과 고혈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졸중의 예방을 위해 어떤 약이 더 우수한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칼슘 차단제 또는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가 베타 차단제에 비하여 우수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뇌졸중의 1차 예방을 위하여 특정한 종류의 고혈압제의 선택보다는 적절히 혈압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환자마다 개별화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과 고혈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자와 남자의 고혈압 치료는 차이가 없습니다. 혈압 감소와 고혈압약 개통 간의 효과에서도 남녀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신 시에는 약의 부작용, 태아 기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약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임신 중 유용한 고혈압 약으로 하이드라라진, 메틸도파, 라베타롤, 니페디핀이 있습니다. 베타 차단제는 태아 성장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임신 후반기에 사용하고 이뇨제는 체액량 감소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를 복용하면 선천성 기형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다른 고혈압 약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합니다. 만일 고혈압 약을 투여하는 중 임신으로 진단되면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를 바로 중단하고 대체약을 투여합니다. 전자간증 등과 같이 응급 상황에서는 라베타롤 정주가 추천되나 나이트로 프로사이드 또는 나이트로 글리세린 등도 정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과 추적 관찰. 모니터링과 추적 관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목표 혈압에 도달할 때까지 적어도 한 달에 1회 추적 관찰하고 목표 혈압에 도달하고 혈압이 안정적이면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추적 관찰합니다. 추적 관찰 간격이 길어지면서 환자의 수농도가 낮아지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가정 혈압을 측정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추적 관찰 간격이 길어질 때 혈압 조절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약물 치료에 있어 약물 치료에 대한 복약 수능도는 중요하며 수능도가 환자의 향후 이완율 및 사망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림을 보시면 가로축은 관찰된 기간을 말하고 세로축은 누적 복약 수능도를 말합니다. 파란색 선은 이미 고혈압을 진단받아 꾸준히 약을 복용했던 사람들이고 녹색 선은 새롭게 고혈압을 진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림의 연구에서 보듯이 실제 임상에서 새롭게 고혈압으로 진단된 환자의 경우 4, 5년 뒤에는 46%만이 약제를 꾸준하게 복용하고 있는 것처럼 상당수의 환자가 약제를 꾸준히 복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복약 수능도가 약제 간의 차이보다도 고혈압 관리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용요법을 하는 경우에는 고정용량 복합제를 사용하는 것이 여러 개의 약을 병용하는 것에 비해 복약 수능도가 좀 더 좋은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고혈압 약제의 감량 및 중단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항고혈압 약물 치료로 잘 조절되고 있는 고혈압 환자에서 약제를 중단하면 일반적으로 6주에서 12주 내에 혈압이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혈압이 수년간 잘 조절되는 환자 중 생활요법을 이전보다 더 잘 시행하고 있는 일부 환자에서는 고혈압 약제를 서서히 점진적으로 저용량으로 그리고 약제의 수를 줄이는 감량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교적 나이가 젊고 식이요법과 생활요법을 잘하며 표적장기에 손상이 없는 경증의 고혈압 환자에서 저용량의 단일 약제로 혈압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경우 치료약제의 중단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야 하며 생활요법이 지속적으로 실천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혈압 약제의 처방 원칙과 병용요법, 그리고 상황별 고혈압 치료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혈압은 일반적으로 식이요법 및 운동 등의 생활요법만으로 충분히 혈압을 감소시킬 수 없을 때 약물 치료를 함께하게 됩니다. 또 정상보다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이 각각 20과 10mm 머큐리 이상 높을 경우 경용요법을 고려합니다. 고혈압 치료의 1차 약제로는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베타 차단제, 칼슘 차단제, 사이아자이드 또는 사이아자이드 유사 이뇨제가 있습니다. 상황별로 추천되는 고혈압 치료 약제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를 잘 알아둬야 합니다. 또한 약물을 처방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표 혈압에 도달할 때까지 적어도 한 달에 1회 추적 관찰하고 목표 혈압에 도달하고 혈압이 안정적이면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고혈압 약물 치료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학습 요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의 핵심 정리 노트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혈압 약물 치료의 일반 원칙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혈압 약의 종류와 사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